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600불까지 반등을 일단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데드캣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뭐 주말 동안에는 암호화폐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어 왔기 때문에 회복을 좀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역시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하락한 그런 액수가 하락 정도가 비트코인 시총만큼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총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굉장히 일찍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P 500 차트가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패닉, 기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분석가가 봤을 때 이거 뭐 사실 거의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지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미국 대선 전이니까. 사실 오늘도 미국에서 여러가지 정보 나온 거 보면은 이 좀 통계를 조작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타를 했는데, 대선 전이니까 경기 성적을 나쁘게 놔둘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소식이 앞서서 이 대한민국의 트레이딩 팀인 WTC가 바이비트가 주최를 했었던 글로벌 트레이딩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1등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금이 35개 비트코인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이 정도까지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약간 달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체인링크의 노드를 운영하는 업체 9곳이 네트워크 공격에 노출돼서 핫 월렛에 있었던 이더리움 700개를 털렸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 한편 이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체인링크의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시간 동안 네트워크 스팸 공격 시도가 발생을 했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나 피드에 유의미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며 결국 실패로 끝난 시도로서 이번 공격은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 개소리야, 이더리움 700개 털렸다니까.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의 기술 채택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카드게임 이더 레전드가 체인링크 VRF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이자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블록파이가 이번에 팩스G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650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 하락 때문에 중요한 구간들이 다 뚫렸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들을 선회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마법처럼 또 떡상하게 되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말란 법도 없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최근 떡락과 함께 터져나간 롱 뚝배기가 한 사발이라고 하는데요. 비트맥스에서만 약 1,55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청산돼 버렸다고 합니다. 아, 돈 아깝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17억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래소들만 신났네요. 자, 아무튼 이 무시무시한 마진거래의 세상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떡락하자 그 전까지 7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극단적 탐욕에 머물렀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는 단숨에 떨어지면서 공포지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4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포에 시장이 덜덜덜 떨어야 반등이 좀 올 수가 있겠죠. 물리신 분들은 조만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부적합,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성은 높다. 이건 뭐 제목만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결제 수단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확장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결제 수단으로도 적합한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번 떡락 요인은 무엇인가? 업계 분석가들이 세 가지를 딱 집어봤다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인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로는 증시가 떨어져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받는 거 사실은 적당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파이에 몰려있었던 광기가 꺾이면서 시장의 열기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 어제 또 저도 잠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채굴자들, 특히 중국 채굴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한 번에 던지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각각의 거래소들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로는 2316개, 비트파이넥스로는 1063개, 후오비 같은 경우는 628개의 비트코인을 각각 전송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는 아무래도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이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에서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김성진님께서 딱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는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저도 머릿속에 확 스치던데, 사실 매년 이맘때 엄청나게 중국 쪽으로부터 비트코인 투하가 일어나곤 했었죠. 근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여러가지로 도움은 안 되는 중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떻게 미국 증시랑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참 재밌는 우연이다 혹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3분기 때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스큐에서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분기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비트코인 성적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락세가 좀 강해지는 3분기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그의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1시간봉 확인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떨어져서 쌍바닥 찍고 채널 위까지 올라왔다가 쑥 빠지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좀 암울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딱 9,900불대까지 떨어졌었죠. 9,600불대 CME 갭이 있는데 마치 곧 채울 것처럼 사람들을 겁을 주더니 아직까지는 채우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력 이 자식들이 사람들을 약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9,6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7,000불대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람들 예상대로 바로 떨어져 주지 않고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위에 있는 주요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그 갭을 채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만큼 떨어졌으니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계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피터 브렌트는 자신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포트폴리오, 외환, 주식까지 전부 다 현금화를 했다라고 트위터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의 시장은 지난 12년간 불마켓의 끝자락에 와 있다. 거품은 생각보다 더 커진 다음 비극적으로 꺼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거품이라고 불리는 이것 언제쯤 꺼지게 될 것인가? 꺼지기 전에 어디까지 부풀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에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고평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이거 꺼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지진 나서 땅바닥 꺼지듯이 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OKX의 찰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향후에 반등하게 되었을 때 1700달러의 핵심 저항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되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근처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1600불대이기 때문에 근처까지 가서 알짱알짱 거리는 것은 이제 이번 주말에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부정적인 소식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혹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계정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숫자, 특히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고래들이 2017년 가격 폭등 당시 좀 매도를 했었는데 2018년도 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비트코인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 고래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5월 뭐가 있었죠?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반감기 후부터 비트코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겁에 질렸을 때 누군가는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분석가들은 사실 아직도 큰 그림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추세선이었었죠. 고점으로부터 내려오는 추세선을 비트코인이 최근에 뚫었는데 지금 지지 테스트, 지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윌리 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빨랑 CME 갭인 9,600불대 여기를 메꾼 후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장기 추세 지지를 다지면서 V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딱 이 시기가 미국 증시랑 금 반등하는 시기랑 맞물릴 수 있다라면 아름답게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짧은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33년 1온스에 해당하는 금코인은 이 정도 달러 몇 장과 동전 몇 개로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오늘날은 1770달러, 이것도 이제 낮게 보는 거죠. 지금 가격이 1990 몇 달러인데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2000달러는 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달러, 1달러짜리로 이렇게 묶어본다면 이렇게 엄청난 뭉칫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좀 도움이 됐다, 들을만 했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일당 챙겨주기, 이 광고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